반갑습니다. 허브증권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일양약품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07570이고 저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신풍제약, 부강약품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양약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소식이 있진 않아요. 소식이 있진 않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일양약품 주주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시기 때문에 영상 한번 찍어 드리는 건데, 저번 일양약품 영상 보니까 뭐 내용이 똑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양약품 쪽에서도 러시아의 알파미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계자도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뭐 러시아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화되고 있고, 그리고 종목의 기술적인 분석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거니까, 뭐 내용이 똑같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마땅히 재료가 지금 나오는 게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다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은 이거 뉴스 한번 같이 보고 나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양약품이 어떤 회사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3상이 진행 중이죠. 알팜에서 3상 중이고, 슈펙트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쪽이랑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기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보유한 일양약품은 지난 5월 말 슈펙트를 코로나 치료제로 쓰기 위한 일명 약물 재창출 관련한 러시아 3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지 정부 승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해외 임상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해외 임상. 그래서 이번 임상은 일양약품의 러시아 측 파트너 제약사인 알팜이 주도해서 이뤄졌고요. 러시아 내 슈펙트 판권을 보유한 알팜이 러시아에서 코로나 임상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일양약품 측에. 그래서 일양약품이 슈펙트에 대한 임상과 별개인 특정 환자 대상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다가 2번 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자 해외 임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알팜이 임상 비용을 대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러시아를 택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양약품 측에서. 그래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목표 기간은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이니까 조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리고 요거 다른 기사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제목은 이거예요. 러시아 세계 최초 백신과 국내 신약 임상 이야기인데,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일양약품에 집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뭐 러시아 백신 나와가지고 뭐 자기 딸한테 뭐 넣었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쪽은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이 위에 뭐 내용 있어요. 근데 코로나 5월이었죠. 5월 치료제 임상 3상이 승인된 한국 일양약품이 개발한 슈펙트의 임상 승인과 진행은 깊은 의미가 있대요.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우려하는 관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러시아니까. 러시아에서 하는 게 과연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뭐 러시아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러시아에서 임상이 통과된 게 우리나라에 시판된 약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그 일양약품이 되면 좋겠어요.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같이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일양약품이 개발한 슈펙트는 러시아 알팜 제약이 고대 의대 생물안전센터 실험관 시험에서 확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3일 효과를 바탕으로 예비보고서를 제출할 1 이상 임상을 인정받아서 3상 치료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권한이 넘어갔죠. 러시아랑 벨로루스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팜 제약이 러시아 국부펀드의 임상 비용을 지원받아 주관하고 있는 임상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일절 공개되지 않는 까닭. 몰라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모른대요. 지금 일양약품도 모르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시각은 있지만, 임상 3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참작하면 이는 성급한 생각. 그러니까 러시아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고 러시아지만, 러시아에서 국부펀드 지원을 받아서 임상 3상이 들어간 것 자체가 그렇게 막 대충 넘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 내용이 철저하게 보안으로 유지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분께서는 당연하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참작하여 균등하게 알아야 할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 필자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살펴진대요. 그래서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먼저 임상 시기입니다. 6월 초 임상이 시작된 보다 달리 임상 승인이 5월 14일 기점으로 5월에 시작됐을 가능성. 그리고 11개 기관에서 145명의 경증 및 중증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벨라루스 주요 도시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보도와 달리 임상 계획이 급격히 변경되어 대부분 수도 모스크바 소재 의료기관과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진행하는 거는 이거 대충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같이 볼게요. 네네. 그리고 가장 중시되는 내용은요, 슈펙트의 약물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러시아 보건부 국가등록과 관련된 문서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수신번호 4140100번 등록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죠? 러시아 3상 임상 결과가 국내 위상까지도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분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을 중시하여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는데 뭐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210님 필자님이 210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 기사 봤었죠. 이 러시아 그 슈펙트 임상에 대해서 그 어떤 기사 어떤 칼럼보다 디테일하게 나와있는 그분의 성함도 역시 이일영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이 3일에 한번 썼다가 요번에 언제죠? 26일날 이분 기자로 옮겼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일영 칼럼니스트 한 달 건 한 3주 만에 코로나 러시아 슈펙트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번 영상 보시면 이 러시아 임상 3상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고 이거 엄청 자세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어떻게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의료기관이 어디 의료기관이 채택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거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앙 전염병 연구소 그리고 첼라빈스크 그리고 노보시비르스크 응급병원. 그러니까 이 각각에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기사를 또 반복하면은 또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앙 전염병 연구소가 추가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26개인가요? 26개였어요. 이 러시아 3상 임상이 진행된 러시아 병원이 26개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3개가 추가된 건데 그게 바로 전염병 연구소랑 첼라빈스크랑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말 잘하는 것 같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약만 해드리면 그 러시아에 엄청 저명한 학자님 계세요. 이 박사님 말레예프 박사님 전염병 학자 80세. 이분이 그 2009년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변이시킨 인플루엔자 덮쳤을 때 엄청나게 진단과 치료 기준을 빠르게 정립해서 러시아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포함되고 그리고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도시 산맥을 뛰어넘고 여기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도시.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제 임상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고대 안산병원이라든지 뭐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거기에 되게 의미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러시아인 까닭도 있지만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비중 있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임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딱히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반응을 하진 않아요. 반응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주주분들께서는 좀 희망을 가지고 보고 계시니까 한번 최근 기사까지 그리고 러시아 그 슈펙트 관련해서 이일영 칼럼니스트님께서 가장 좀 디테일하게 써주고 계시니까 그거 한번 같이 봤고요. 좀 신기한 게 이 박스권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8만원 위에서 움직이는 여기는 아직 깨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강약품, 신풍제약, 일양약품, 기타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계속 보여요. 왜냐하면 뭐 8월 말부터 의사님들께서는 9월에서 10일 사이에는 긴급 승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러시아 얘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도 팩트고 다만 그게 우리나라 이제 토종 치료제들의 긴급 승인이
빠르면 9월 아니면 10월에 나온다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신풍제약이 나오면은 부강약품이나 일양약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신풍제약이 나서 이게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치료제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임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이게 어떻게 신풍제약이 치료제로 긴급 승인이 된다 해서 부강약품, 일양약품이 안 된다는 또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요. 얘가 되면은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으면 다 하면 되지. 물론 이런 가능성은 뭐 나중에 까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섹터들은 같이 움직인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죠? 77,000원 구간이죠. 박스권 만들었던 데가 77,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83,000원, 77,000원부터 83,000원까지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정말 일양약품이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양약품이 진짜 러시아에서 신빙성이 없다, 러시아에서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겠다, 일양약품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걔네들도 기밀사항처럼 러시아 안에서 모른다 하면 주가는 이렇게 빠지면 돼요. 기대조차 안 하면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이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로 늘어나고 이게 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저가면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찍어드렸고 이때도 찍어드렸고 이때도 찍어드렸어요 영상을.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봤던 거는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거래량을 터트린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게 계속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들,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들. 일양약품이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왔죠. 없죠. 내용도 신풍제약도 사실 이런저런 추측은 가능하지만 아주 결과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부강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일양약품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괜히 이 구간을 지키고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있으니 지키지 않을까라는,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부강약품이나 신풍제약처럼 막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빠르진 않죠. 일양약품이. 하지만 죽으려면 죽을 수 있었다.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다 털고 나오면 죽으면 돼요. 이렇게 죽으면 되거든요. 근데 안 죽고 버틴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양약품 관련해서 영상 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추가적으로 내용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코로나 치료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